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의전원, 취전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2025학년도 의전원, 취전원 전형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이제 항상 닥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설정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의전원이나 취전원이 예전에 비해서 선발하는 대학이나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죠. 그만큼 실질적인 경쟁률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이용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원 자격부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국내의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이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의치, 의학, 교육, 인문검사, MDT 공부죠, 그렇죠? MDT 시험을 응시하시고 공식적인 성적을 취득 예정인 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이 있는 자,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 중 하나 이상을 기준 점수에 충족한 자이고요. 토익의 경우에는 국내 정기 시험이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대학들마다 조금 그 지원 자격의 규정이 좀 다르죠. 특히 이제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지원 자격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은 차이과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과 대학에서는 공인 영어 성적 기준으로 토익은 900점, 탭스는 370점, 토플은 105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국어 성적, 외국 대학 졸업 예정자이거나 외국 국적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KBS 시험이나 토픽 시험을 필수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KBS 4급 또는 토픽 4급 이상을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선수 과목이죠. 생물학 및 화학 분야의 과목에서 각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삼고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격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차이과대학 의전원의 자격 조건이었고요. 서울대학교 치전원의 자격 조건을 보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가 공인 국어능력시험 KBS 한국어진흥원 주관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MDT 언어 출원 영역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 두 번째는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이 100점 기준 환산 점수가 83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 성적이 탭스 419점 이상 또는 토플 IBT 111점 이상인 자이고요. 그 다음에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음의 과목 또는 그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지정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중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수 과목에서는 생물학에서 3점, 화학에서 3학점, 물리학에서 3학점, 수리 또는 통계학에서 한 과목에 3학점을 이수 과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의전원이나 취전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필수 자격 조건이라고 아실 수가 있고 대학들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학이 내가 전남대학교 취전원의 원서를 쓰겠다, 부산대학교 취전원의 원서를 쓰겠다고 결정되시면 각 대학들의 지원 자격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집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모집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도 2024학년도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모집인원이 많이 줄었죠. 보시는 것처럼 의전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183명을 선발했거든요. 183명에서 156명, 129명, 80명, 42명. 그래서 지금은 차의과학대학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취전원은 3개 대학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취전원, 전남대 취전원, 부산대학교 취전원 이렇게 3개 대학이 남아있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부산대학교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원 현황이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2024년도인데 2024년도에 경쟁률이 8.33, 2023년도에 8.24,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5.82였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경쟁률은 올랐어요. 왜냐하면 대학들 선발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은 5.82에서 경쟁률이 8.33이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질 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선발 인원이 많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대학교 4학년 과정에서 의전원이나 치전에는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 기간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의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정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원하는 선발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대학이나 선발하는 대학이나 학생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학생 수도 적고 또 준비 기간도 좀 짧아요. 그리고 활동의 스펙도 높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더 많이 다운되어졌다.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준비의 완성도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꼭 높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원서를 써서 붙기에 예전보다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는 6.83에서 8.83으로 올랐고요. 부산대학교는 6.1에서 7.8, 6.5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3년 정도와 비교하게 되면 올랐다. 그 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학과 모집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률은 올랐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의 상승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에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부산대학교에서 외국대학 출신자 전형이 별도로 있고 지역고교 자연계, 지역대학 자연계 이런 전형들이 지역인재 전형들이 있다는 점이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면 훨씬 더 그만큼 합격에 매우 유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지역 고교 자연계의 경쟁률이 2.73, 지역대학 자연계의 경쟁률이 3.8 정도가 되고요. 차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우수자의 경쟁률이 1.0 정도가 되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지역고교 출신자의 경쟁률이 4.45, 지역대학 출신자의 경쟁률이 약 7대1 정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된다면 그만큼 합격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대학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과 대학 의전원의 대학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별 분석에서는 전형의 방법, 전형의 요소,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 자, 차이과 대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면 2023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36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1단계 2배수 후에 평가 요소로는 GPA 40점, 영어 30점, 서류 30점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형을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유형 1에서는 리컴프, 그 다음에 유형 2에서는 우수 역량에서 17명, 일반 선발에서 17명을 선발하는 전략이었고 여기 붙여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따라서 전형의 방법이 달랐죠. 리컴프에서는 1단계 총점 85점에 면접 5점에 리컴프 면접 5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MDT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유형 2에서는 MDT 성적이 15점, 5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서는 MDT 성적이 25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로 가면서 유형 1, 2, 3이 유형 1과 유형 2로 간소화되어졌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MDT 성적이 2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MDT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배수는 동일하지만 GPA 30, 그 다음에 영어 성적 10에 MDT 성적이 40점이 1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서류를 다시 서류 1과 서류 2로 나눴죠. 서류 1에서 20점 반영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총점 성적 70%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서류 2에 10점, 그 다음에 이제 리컴프는 리컴프 면접이 들어가고 면접 20점이 반영이 되는 형태로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MDT 성적이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1단계에 MDT 성적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MDT 성적의 반영, 실질적인 반영 역할, 합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MDT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원에서는 주로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학업 성취도나 이습 과목의 적절성이나 사회봉사 실적, 연구 실적, 각종 수상이나 활동 경력 등을 묻고자 하는 거고요. 서류평가 추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면접은 주로 인성 및 지성 면접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이타심이나 책임감, 전공 적합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연구 능력들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MDT 성적 들어가고 그 다음에 GPA 성적과 영어 성적, 영어는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이 반영이 되어지고 제출 서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소개서 및 증빙 자료 목록인데 특히 우리가 의전원이나 취준원에서 자소서의 역할이 매우 커요. 자소서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 불합격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소서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점을 실제 내가 합격을 해보거나 불합격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자소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점들을 새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전은 일반 전형에서 43명을 선발하고 특별 전형에서 2명 이하, 특별 전형에서 정원에도 2명 이하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형의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영어 10, 국어 능력 10, 학업 성적 30,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MDT 성적이 10점, 면접이 구술고사 20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MDT 성적이 10점이 반영이 되니까 특히 해외 대학 출신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MDT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쪽으로 원서 지원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MDT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표준학력 지표,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합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그만큼 대학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MDT 준비가 소홀해진다 라고 하면 결국은 MDT의 반영 비율이 없는 학교,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경쟁률, 과잉 경쟁률을 피해가기가 좀 어렵겠죠. 자,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탭스나 토플 IBT만 반영하고 토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국어 능력 성적이 필수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학업 성적 정성평가에서는 학업 수행 성적이나 잠재적, 사회적 역량 두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학업 수행 능력에서 10점, 그 다음에 잠재적, 사회적 역량에서 10점을 반영하고요. MDT 성적 반영이 되어지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반영하는데 면접에서는 다양한 상황 제시 면접, 2개의 방에서 각 10분씩, 그리고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방에서 MMI 형식의 다중 미니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마찬가지로 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의 제출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에서는 제출하는 서류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들을 좀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 대충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나의 서류를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남대학교 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치전을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11명 이상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졸업자에서 8명 이상을, 일반 전형에서 18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 복합 학위과정에서 1명을 선발합니다. 전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학사과정 성적 15%, 공인어학 성적 20%, 서류 전형의 20%의 MDT 25%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의 면접 성적 20%를 반영하는데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에는 MDT 성적이 2단계에서 반영이 됐었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2단계에서 MDT 25%를 반영했는데 2024년도로 가면서 MDT 성적을 1단계에서 반영한다. 그만큼 이제 MDT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거죠. 왜냐하면 1단계에서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MDT 성적이 되지 못하면 1단계 통과가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MDT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요소에는 학사학위 성적, 그 다음에 공인영어 성적에서는 뉴탭스하고 토플 IBT 중에 택일이고요. 전형 서류 전형의 성적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를 포함하여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13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 및 입학 후 학교생활 졸업 후의 활동 계획에 13점, 경력사항과 경력사항, 자격 및 면허사항에 대해서 12점, 학교생활 및 학예 활동에 대해서 12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에서는 공인영어 능력시험 성적표 들어가고요. MDT 접수증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들어가고요. 토픽 성적, 특히 토픽 성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인 경우에는 토픽이나 KBS 시험 성적이 꼭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치전원은 외국대학 출신자에서 4명을 선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대학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대학들도 사실은 외국대학 출신자 전형이라는 별도 전형은 없지만 선발 인원 안에 예를 들어서 차의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같은 그 모집 인원 내에서는 외국대학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TO가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대학 출신자의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산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외국대학 출신자 전형이 별도 있다는 점. 그럼 이것은 누구와의 경쟁이다? 외국대학 출신자들끼리의 경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의전원의 원서를 쓰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어요. 많이 줄다 보니까 실제 외국에서 석사나 박사 이상의 수료를 하고 많은 활동 역량과 스펙을 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감소했기 때문에 외국 대학 출신자들끼리의 경쟁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마치 지역인재 전형과 같은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15명,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 졸업자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출신자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형의 방법은 부산대학교는 MDT 성적을 2단계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 MDT 성적의 반영 비율은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대학들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좀 더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에는 MDT의 성적이 어디 봅니까? 1단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도 1단계에서 MDT 성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2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부산대학교는 그만큼 MDT의 반영 비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어 성적에서는 뉴탭스, 그 다음에 토플 IBT가 반영이 되고요. 서류평가에서는 대학 성적, 자기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 성적, 그 다음에 MDT 성적, 면접고사가 반영이 되고, 면접은 구술 및 인성요소 개인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시면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특징은 이제 부산대학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가 들어간다는 점, 요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학 성적 증명서나 공인 영어 성적, MDT 접수증이나 기타 서류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M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MDT는 1교시와 2교시죠. 자, 우리가 MDT 시험의 검사 일정은 작년 기준으로 8월 1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즈음에 이제 실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2개의 영역에서 60분항에서 총 60문항에 총 150분을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인원 대비 원서 접수 일자를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학생들이 꽤나 많이 줄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대학만 줄고 선발 인원만 줄은 게 아니라 실제 지원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 2017년도에는 무려 접수 인원이 4,490명이었어요.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접수 인원이 1,280명이니까 약 4분의 1로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서부터 일찍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한다면,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대학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대학교를 결정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학 입학 이후에 의학 계열로 진로를 바꾸기를 희망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의대 편입학이에요. 그렇죠? 의대 편입학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국내나 국외 관계없이 2학년 또는 4개학과 이상을 졸업한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의전원이나 치전원이겠죠.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난 후에 진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전원이나 치전원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편입학과 의전원, 치전원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 대학 합격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경쟁률, 선발 인원이 적고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준비해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